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3대 지수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오늘도 상승 나왔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을 대기하면서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도중에는 최고치 근처, 장중 최고치 근처까지 도달하기도 하면서 다우가 장중에 400포인트 올랐고요. 종가는 1%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오늘 M7 기술주도 일제히 7종목 모두 상승하면서 나스닥도 1.4% 상승 나와줬고 S&P 500도 1%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이벤트겠죠. 기준금리 페드워치에서 거의 99%로 동결을 예상했었습니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 4.25%에서 4.5%대 기존 수준으로 금리는 동결이 나왔고요. 다만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FOMC는 이 회의 직후에 낸 성명에서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더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 2.5% 이건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중심입니다. PCE가 2.8%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존 대비해서 0.3%포인트가량 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경기는 둔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거라는 데에 연준도 방점을 둔 거죠. 그리고 FOMC 성명 내용에서 페드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확실성이라는 워딩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제롬 파월 이 성명 내고 회의 결과를 이야기한 후에 바로 연설을 이어가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그 인플레 영향이 일시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고 또 다른 쪽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위기는 일단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경기 둔화에 관해서는 일단 미국의 경기 여전히 탄탄하게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다.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젠슨 황 CEO도 이 같은 발언과 좀 비슷한 결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관세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의미가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산업은 모든 다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 제조업을 미국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져와야 한다. 여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열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폭스콘이나 TSMC 같은 훌륭한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죠. 자, 빅테크 주식들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5%가량의 반등 나왔고요. 해당 이슈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도 소폭의 상승,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젠슨 황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 줬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인데요. 리플의 CEO가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측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이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중에 가격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플 측은 지금 4년 3개월가량 이 SEC 측과 소송,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이제 리플을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항소하지 않을 거라는 리플 CEO 측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매수로 반응을 했고요. 1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달러 52센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렸죠. 네, 계속해서는 미국 증시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오늘 M7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일단 구글 2%대 상승 나왔고요. 아마존도 1.4% 올랐습니다. 애플도 1% 넘는 반등 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엔비디아도 1.8%가량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단에서도 파란불,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지금까지 좋은 섹터는 바로 이 오른쪽에 위치한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만 5%가량의 상승률 보이면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죠. 먼저 M7 종목들입니다. 자, 엔비디아 오늘 1%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젠슨 황 CEO의 CNBC 인터뷰가 나온 후에 엔비디아도 상승으로 방향을 또 강하게 잡았는데요. 관세 정책이 있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AI도 미국에서 개발해야 한다라는 현재의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5%가량의 상승 나왔네요. 캘리포니아의 관련 기관에서 테슬라의 운송 사업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즉, 공유 서비스, 차량 공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거죠. 즉, 로보택시의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매수세로 반영됐고요. 종가는 4.6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최고 인사 책임자, 그러니까 HR 담당자의 새로운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에이미 콜먼이 이 HR 새로운 책임자로 역량을 다할 것이다 라고 CEO가 직접 밝혔고요. 이번에 HR 책임자가 교체가 되는 것은 10년 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12%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의 이슈 있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죠. 암호화폐를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증권을 더 많이 발행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5% 넘는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어요. 네, 계속해서는 보잉입니다. 미국 최대 우주항공 운송업체죠. 6% 급등이 나왔는데요. 보잉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현금의 소모, 현금의 고갈은 완화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사실 지난해 보잉은 안전사고, 충돌사고를 비롯해서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CFO가 오랜만에 이 현금 소모가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개선 시그널을 보냈고요. 공장 운영도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는 멘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헬스 에쿼티입니다. 건강 관련한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20% 가까운 급락 나왔습니다. 종가는 19.97%로 마감했네요. 월가에서 기대했던 주당 순이익은 70센트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주당 69센트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종목도 살펴보시죠. 샤오펑 보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기업이죠. 긍정적인 신차 판매 라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뉴트럴, 중립 투자 의견에서 바이, 매수로 업그레이드한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도 $30로 제시했네요. 네, 계속해서 로빈후드입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컴파스 포인트라는 기관에서 커버리지를 게시한다고 밝혔고요. 긍정적인 전망 내놨습니다. 1,200만의 암호화폐 이용자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